축구팬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인천의 1부 리그 생존에 관한 기사 제목을 보셨을 겁니다. 시즌 말미가 되면 매년 반복되는 이 상황에 일각에서는 연맹에서 일부러 이슈몰이를 위해 시나리오를 짠 것이 아니냐는 웃지 못할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죠. 이렇게 K리그에서는 가을만 되면 인천의 생존을 위한 잔류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이러한 훌륭한 경기장과 인프라를 갖춘 이 대도시의 팀과 팬들은 어떻게 매년 강등 싸움을 이겨내는지, 또한 언제부터 그들이 생존왕, 잔류왕이라고 불리게 되었는지 그 고난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2012 시즌 K리그는 스플릿 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승강제를 실시한다고 밝히며 해당 시즌 최하위를 기록한 광주와 논란의 상주가 13시즌 2부 리그 강등이 확정됩니다. 반면 전 시즌 허정무 감독 아래 시즌 최다 무승부와 창단 이래 최악의 성적인 13위를 기록한 인천은 12시즌 김봉길 코치가 지휘봉을 잡으면서 스플릿B의 최강자로 9위를 기록하며 무려 스플릿 A의 5위 울산과 비슷한 승점을 기록하며 12시즌을 마감합니다. 또한 그 해에는 인천의 마스코트 UT가 대전 팬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죠. 13시즌에는 부전 선수들의 대거 이탈에도 무려 스플릿 A 7위라는 좋은 성적으로 시즌을 마감하며 기분 좋게 다음 14시즌을 맞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선수들의 이적을 막지 못하였고, 특히 2시즌 동안 무려 5명의 팀 핵심 자원을 전북에게 내주며 전북 위성구단이라고까지 불리는 수모를 당합니다. 시즌 첫 경기 이후 무려 2달 동안 무득점에 시달리던 인천은 11라운드 서울전이 되어서야 한 골을 기록하며 겨우 첫 승을 거두었고, 이렇게 17라운드까지 내내 꼴찌에 머무르며 강등 1순위로 떠오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팀은 8월부터 새롭게 변모하여 조금씩 상승 곡선을 그렸고 결국 최종 10위에 턱걸이하며 겨우 리그 잔류에 성공하죠. 하지만 이것은 전초전일 뿐이었습니다. 15시즌을 앞두고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김도훈 감독 체제하에 리그 8위를 기록한 인천의 진짜 잔류 전쟁은 바로 그 다음 시즌인 16시즌부터였죠. 전 시즌에 좋은 여세를 몰아 기대를 안고 시작한 16시즌은 막상 개막 후 최하위 승점 자판기로 불리며 12라운드가 되어서야 겨우 첫 승을 따냈을 정도로 좋지 않았고, 이에 시즌 도중 김도훈 감독이 경질되는 최악의 상황 속에 가장 유력한 강등 1순위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후 이기영 코치가 감독 대행을 맡기 시작한 9월, 그렇게 가을을 맞은 인천은 놀랍게도 29라운드부터 시즌 마지막 전 경기인 수원 삼성전 이전까지 5승 3무를 기록하며 무패 행진을 달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러나 초반 성적 때문인지 순위는 강등권에서 벗어날 줄 몰랐고 결국 마지막 라운드 수원FC와의 경기에서 인천의 잔류와 강등 플레이오프가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인천 홈에서 열린 이 경기는 피 튀기는 공방 속에 김용환의 결승골로 1대0으로 승리하며 리그 최종 10위로 뛰어올라 막판 뒤집기로 드라마 같은 극적 잔류를 성공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경기 후 팬들이 모두 그라운드로 쏟아져 나와 선수 코치진들과 다 같이 기뻐하였고, 마치 이 장면은 맨시티의 우승 장면을 연상시키듯 한국 축구사에 잊지 못할 장관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시즌 역시 주축 선수들의 대거 이탈 속에 시작부터 압도적인 강등 후보로 몰린 인천은 시즌 내내 강등권을 전전하였고, 막바지에 들어서 조금씩 승점을 쌓기 시작하더니 이번에도 역시 리그 마지막 상주전까지 끌고 와 잔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단두대 매치에서 인천은 문선민과 김도혁의 득점에 힘입어 상주를 2대0으로 잡는 데 성공하였고, 이렇게 시즌 내내 11, 12위에 머물던 인천이 결국 스플릿 라운드에 들어서면서부터 9위로 껑충 뛰어올라 잔류에 성공하며 생존왕의 위험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첫 시즌부터 팀의 크랙으로 떠오른 문선민과 지난 시즌에 이어 시우타임, 송시우의 슈퍼조크로서의 활약은 이번에도 역시 인천 팬들의 내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어 오르겠죠. 그런데 그 기대는 다음 시즌 개막 2라운드 만에 베어 전북을 3대2로 잡는 이변을 연출하며 현실로 바뀌는 듯 했지만, 날카로운 공격진에 비해 불안한 수비의 약점을 노출하며 이후 18라운드까지 1승 7무 10패를 기록했고, 이어지는 팬들의 반발 속에 시즌 도중 이기영 감독이 경질됩니다. 이후 새롭게 부임한 안데르센 감독 체제하에 조금씩 승점을 쌓아가긴 했지만 구단 역사상 최다 점수차 패배로 기록된 24라운드 강원전에서의 7대0 패배와 시즌 막바지까지 여전히 바뀌지 않는 최하위의 순위는 이번에야말로 정말 강등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하지만 인천에겐 가을이 다가왔죠.
놀랍게도 시즌 막바지에 다다른 11월 35라운드 상주전을 시작으로 이후 3경기 연속 승리와 함께 또 한 번 막판 뒤집기가 시작되었고 마지막 전남과의 경기까지 4경기 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약 한 달 전까지 계속 최하위에 머물러 있던 인천이 최종 9위로 시즌을 마감하는 기적을 연출합니다. 이번 시즌 역시 팬들은 리그 최고 수준의 공격진을 갖추게 되는 것에 그나마 안도하며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죠. 그러나 그 기대와는 다르게 문선민, 아길라르라는 팀의 에이스를 떠나보낸 채 19시즌을 맞이하게 된 인천은 이번에도 2라운드 만에 경남전에서 승리를 거두는 이상조짐을 보였지만 역시나 이후 5경기 연속 패배를 당하며 작년과 같은 상황을 연출하였고 안데르센 감독이 경질됩니다. 그러나 유상철 감독 부임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33라운드까지 11위의 강등권에서 파이널 라운드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도 역시 가을은 찾아왔죠. 많은 잡음 속에 훗날 신의 한 수로 평가받는 제주와의 남준재, 김호남 맞트레이드가 성공을 거두었고 이어진 34라운드 성남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를 타기 시작한 인천은 경기 후 유상철 감독의 건강 문제가 불려지며 선수와 팬들 사이에는 그 어느 때보다 잔류에 대한 절실함으로 똘똘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앞선 경기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마지막 38라운드 경남과의 최종전까지 5경기 2승 2무 1패라는 막판 뒤집기 신공을 보이며 최종 10위로 이번에도 역시 극적 잔류에 성공하게 됩니다. 다음 시즌 항암 치료를 위해 감독직에서 물러난 유상철 감독의 추천으로 선임된 임완섭 감독 체제하에 올해는 다를 것이라는 일념으로 나선 인천은 좀 더 수비에 무게를 둔 채 새롭게 시즌을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이번 시즌은 많이 달랐습니다. 시즌 시작과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부진을 거듭한 것이었죠. 9라운드 서울전까지 무승과 연패를 기록하였고 이로 인해 기대를 모았던 임완섭 감독은 사임하게 되었으며 다음 10라운드 울산전까지 2무 8패를 기록하여 구단 역사상 최악의 시즌을 맞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리그 중반부를 넘어 조성환 감독이 새롭게 주의봉을 잡은 15라운드 성남전까지 5무 10패를 기록, 최하위권에서 중하위권 팀들과는 상당한 승점 차를 보이며 이미 강등 확정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인천과 아무 연고도 없던 제 친구는 여기서도 인천이 살아남으면 인천 서포터즈가 되겠다고 선언했을 정도로 모두가 인천의 강등을 예상했습니다. 인천 팬들을 제외하고 말이죠. 이렇게 또 한 번의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바로 다음 16라운드 대구와의 원정 경기에서 드디어 첫 승을 기록한 인천은 22라운드 파이널 돌입전까지 4승 1무 2패라는 앞선 경기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무섭게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역시나 그 계절이 온 것이었죠. 다음 23라운드 성남 원정 경기에서 0대6 대승을 이끌며 분위기를 잡은 인천이었지만 이후 경기들에서 패배를 하였고 마지막 전 경기인 26라운드 부산전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이번에야말로 정말 강등이 확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벼랑 끝에서 마주한 부산과의 경기, 예상대로 후반 23분까지 0대1로 끌려가며 강등이 현실로 다가오던 그 순간 교체로 나선 김대중이 극적인 동점골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대통령 김대중입니다. 1분 뒤 곧바로 정동윤의 기적같은 역전골이 터지면서 무려 2분 사이에 잔류의 불씨를 살리며 믿을 수 없는 역전승을 일궈냅니다. 그래도 여전히 순위는 최하위였고 다음 마지막 경기인 서울 원정에서 승리할 경우 무조건 잔류에 성공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상황은 매우 불리하기만 했죠. 운명의 마지막 27라운드 인천만큼 최악의 시즌을 보냈던 서울은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최악의 상황 속에 양팀이 치열한 공방을 펼쳤고 또 한 번 인천의 잔류 DNA가 발동되었습니다. 전반 32분 서울의 뒷공간을 파고들던 아길라르가 무각 슈팅으로 생존을 알리는 천금 같은 득점을 기록한 것이었죠. 이후 두 팀은 경기 막판까지 폭발 직전에 피 튀기는 혈전을 보여주었고 인천은 이 골을 끝까지 지켜내며 이번에도 결국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물론 경기 후 인천 팬들과 김도혁 선수의 행동이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시즌 내내 마지막 라운드까지 최하위를 유지하며 강등을 바라보고 있던 인천에게는 마지막 경기에서 극적으로 판을 뒤집어버린 역대급 시즌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천 선수단과 팬들은 매년 피말리는 생존 싸움을 함께 이겨내며 현재까지 유일하게 2부 리그로 강등되지 않은 시도민 구단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팬들은 매 시즌 가을을 기다리며 힘겨운 강등 싸움을 이겨내야 하는 생존왕의 타이틀을 바라지 않습니다. 올 시즌은 생존이 아닌 인천의 또 다른 기상을 기대하며 인천 잔류작전의 역사를 마치겠습니다.